자, 오늘 우리 한국 증시는 개장 초반 담력 테스트가 한 번 있었는데 개인들이 이거를 또 이겨내고 다행히 큰 조정 없이 3,000포인트 사수하면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부터 쭉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볼모로다가 어떤 지수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개장 초반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붕 띄웠다가 순식간에 강스 파이크로 패대기를 쳐버리면서 코스피 지수 전체를 후려쳤는데,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물을 받아내면서 확실하게 담력 테스트에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지난 코로나 때도, 그리고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과열의 끝물에서도 그랬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테스트가 있었는데, 이걸 거의 이제 개인들이 한 10전 전승 정도로 이겨내면서 승리가 막 누적되니까 이게 나중에 자기 과신으로 돼가지고 개미들의 간덩이가 거의 야수의 수준으로 엄청나게 커졌을 때쯤 결국 한기범 형님 두피 여드름 짜면서 이제 꺾여버렸던 사례가 있죠. 그때도 당시에 어떤 학습 효과로다가 이런 건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는 거야. 그럼 결국 나중에 다 수익 난다고 이렇게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까지도 코스피가 뭐 3,100이든 3,000이든 하여튼 전혀 웃을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됐습니다. 제가 뭐 코스피 3,000이 9회 말이고 이걸 이제 다 떠나서 일단 지금 현재 그 한국 증시 강세장으로 봐서는 9회 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연장전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자동차도요, 아무리 페라리,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도 무조건 다 기름만 때려 넣고 냉각수가 없으면 언젠가는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증시의 어떤 냉각수, 여러분들 투심에 있어서 전부 다 불스원샷만 있어. 마바라들 다 불스원샷이고 휘발유잖아. 저는 이제 냉각수 역할을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고라니.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재 코스피 지수가 몇이고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 3,000 다음 타자로 뭐 800포인트에 안착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팩트 체크와 확률을 동원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현재 우리 한국 증시 썸머랠리의 쌍발 엔진도 아니고 무려 4발 엔진이 가동 중인데, 그게 바로 추경 상법 개정안 AI, 여기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엔진이 바로 연준 금리나 기대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추경,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확률이 90%에 육박을 합니다. 근데 원래 경제에서는 100%라는 건 없으니까, 뭐 이러다 갑자기 김정은이가 미쳐가지고 우리한테 미사일을 쏘든가, 아니면 중국이 뭐 대만을 갑자기 치든가,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10% 안에다 포함이 돼가지고, 그럼에도 추경이 확정될 가능성은 90%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30조 정도의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경험을 했지만 역시 주식시장에는 유동성만한 보약이 또 없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추경에 있어서 일단은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불가론이 또 이제 인질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야당이 추경안을 그 책임져야 될 국무총리 자리에 김민석 후보를 반대하면서 추경도 같이 미뤄지고 늦어지고 늘어진다. 그러면 이제 또 여당 측에서는 저 내란 세력이 또 경제 내란까지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쟁의 빌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당장은 이 추경 예산안을 7월 4일 금요일까지, 하필 그날이 이제 미국은 독립기념일로, 이제 이거 우리로 치면 거의 설날과 추석을 다 합친 급으로 이제 국가적인 명절인데, 이때 우리도 전 국민들에게 이제 지원금을 확정 짓고 이번 여름 휴가 갈 때는 반드시 이 돈을 손에 쥐어주겠다는 그런 어떤 타임라인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말한 90%의 확률의 추경, 이게 지금 한국 증시에는 얼마나 선반영이 돼 있냐, 이거는 솔직히 저는 99%라고 보고요. 이미 코스피 3,000포인트 뚫을 때 이거는 동력이 거의 다 소진됐고, 그 대신에 이제 1% 남은 거는 앞으로 나올 조정 단계에서 그 전국민 지원금으로 그나마 실적 증가 기대감이 확실하다는 그 수혜주들의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하는 그런 용도 정도로 1%가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추경안에 대해 심사를 착수할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최대 리스크는 뭐냐? 바로 추경의 규모가 기대보다 좀 확 줄어드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미 한국 증시에는 그 30조 중에서 99%, 그러니까 29조 7천억 정도는 선반영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급격하게 줄면 역시 증시도 되돌림의 가능성은 있죠. 자, 근데 대신에 그 추경 덕분에, 추경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소비 심리가 4년 만에 최고치로 이미 올라온 거는 대단한 성과를 낸 거고, 어제 내일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6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소비자 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으로 상승한 것과 동시에 이번 6월 결과에서는 그 전달 5월보다 상승폭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명분 더하기, 민주당이라는 이제 집권당이 그 대선 전부터 말해왔던 추경 30조가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 사실 메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작년 12월 그 비상계엄 하면서 한 방에
12.5포인트가 완전 날아가가지고 100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올해 5월에서야 겨우 101.8로 올라왔고 이번에 111.1을 찍어서 그야말로 빼빼로 데이랑 똑같은 1111. 그래서 이제 4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세부 항목들을 보면 과연 증시 부양 효과가 얼마나 포함되는지도 짐작이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소비 지출 전망. 요거는 일단 뭐 큰 반등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에 또 연장이 됐고 그나마 향후 경기 판단. 요게 바로 기업들의 실적 전망 상향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이게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게 증시에도 뚜렷한 호재로 작용한 거죠. 자, 그 대신에 집값 상승 전망도 만만치 않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이제 주거비가 올라가면 이게 또 가처분 소득을 깎아먹을 우려가 있어서 이제 한국은행 금리 인하는 당분간 또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나라의 재정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재정 정책, 이게 바로 이제 추경 같은 거 포함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한 축이 바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인데 일단 여기서 홀드가 되는 거죠. 고라니. 자, 그다음에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연준말 유동성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간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의회 증언에서 아무래도 이 제롬 파월은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극단적이고 그럼 명예로운 불명예 제대를 아무래도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명을 받은 공화당 의원들이 왜 너 파월 자꾸 금리 인하 안 하고 버티는 거냐? 혹시라도 너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이제 뉘앙스가 조금 미묘했던 게 이 제롬 파월이 혹시라도 정치적인 목적으로다가 그래서 내년 본인 임기를 연장하려고 그래서 트럼프한테 연임 약속을 받아내려고 지금 금리 인하를 또 인질로 잡고 버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공격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이미 어제 내일뉴스에서 전해드린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의 예언에서도 나왔던 건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월은 현재 미국은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니다. 근데 경기가 심지어 그 관세 스트레스까지 이겨내면서 좋은 상황인 이 국면에 금리 인하로 왜 경기 부양을 자꾸 하라 그러냐 필요 없다 이렇게 받아쳤고요. 그러면서 트럼프발 그 관세 갑질로 인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올라간 거는 사실이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동 사태의 경제적 여파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가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롬 파월도 인간인지라 또 인간은 누구나 이제 욕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트럼프가 내년 임기 만료되는 거를 좀 연임시켜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작은 희망. 본인도 당연히 그걸 바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지를 남긴 게 바로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는 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현재 내다보는 연말이 아니라 좀 더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연준 임원들 다수가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홀드하자는 게 적절하다고 feels 느끼고 있다. 그래서 뭐 사람의 느낌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또 뭐 바뀔 수가 있는 거라서 여기 이제 feel을 쓴 것 같은데 이거는 하여간 뭐 지금으로서는 연말까지 금리 동결하는 의견에 다들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바뀔 수는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어제 전해드린 연준 내 트럼프 장학생 2명 차기 연준 의장을 야심차게 노리는 이 사람들의 역할이 이제 정해진 거죠. 자, 근데 이제 마침 간밤에 연준 임원 한 명이 더 연설을 했는데 이게 바로 그 골드만삭스 출신이자 원래 매파였다가 트럼프가 올해 취임한 이후로는 갑자기 비둘기파로 변신한 베스 해맥인데요. 이분도 사실 차기 연준의장 자리를 노리는 것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번 연설에서는 일단 현재 연준의 통화 정책은 중립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디스트리 리스트릭티브 우리말로 약 긴축 모드. 약간 긴축 모드. 그러면서 과연 그럼 중립을 유지하려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이제 3가지 포인트를 확인하는 시점인데 그게 이제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시차가 발생하는지 그거. 근데 이거 현재로서는 예측 자체가 어렵다. 그 다음이 바로 이민자 감소로 인해서 중기적으로 성장이 하향될 수 있지만 일단 현재 고용시장은 또 안정돼 보이긴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바로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최근 이제 달러 약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 달러 약화 징후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 포지션을 중립적으로 바꾸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근데 이 달러의 경우는 이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항상 전 세계에서 수요가 우위를 가야 되는데 지금 중립이라는 건 사실상 달러 가치를 약간 하방으로 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우리 한국 증시가 고속 질주하는 4발 엔진 중에서 2번째 연준 유동성의 환경은 간밤에도 바뀐 게 없었다. 그 대신에 트럼프가 연준 금리 인하를 이제 본인의 어떤 관세 갑질로 인한 부작용, 그래서 그거 잘못된 정책이었다. 실책이라는 게 경제 지표에까지 스며들고 나타나는 순간 바로 연준 금리 인하를 이제 영양제, 그 링거로다가 이제 투입하는데 써먹으려고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다 정도는 충분히 현재 한국 증시는 물론이고 미국 증시에도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올 연말부터는 미국 전체가 선거 모드에 돌입을 할 건데, 트럼프는 지금 이제 순서대로 쓸 여러 카드를 차곡차곡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바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분석에 들어가면, 앞에 트럼프가 지금 여러 카드를 순서대로 지금 나열을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처럼, 현재 한국의 집권당 한 달 차인 민주당도 순서대로 쓸 카드로 일단 1순위가 추경. 그래서 이게 만약에 7월 4일에 진짜 통과가 안 되고 늦춰지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까지 미뤄질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 카드인 상법 개정안도 역시 차례가 미뤄질,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이제 민주당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7월 4일 전에 반드시 밀어붙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민주당은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까지 이제 출범시키고, 그야말로 증시 부양에 있어서는 완전 진심 중에 진심, 찐 진심인데요.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는 과연 이 5천 특위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추경하고는 별도로 여기 5천 특위는 일단 3단계 정도의 액션을 저는 예상하는데요. 이게 바로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다음 2단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빌드업을 해서 이걸 공론화한 다음에 이것도 역시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가 바로, 예, 그렇습니다, 세법 개정. 이게 이제 골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랑 자사주 소각 의무 제도화,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공론화한 다음에 역시 개정 및 통과시키는 거. 이게 바로 코스피 5,000포인트를 위한 이제 완성 단계가 되는 건데, 근데 이건 당연히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봐도 지금처럼 기대감만으로 이제 선반영 효과를 최대한 써먹으면서 한번 증시를 들어올린 다음에, 이어서 그 기대감이 조금 소진되려고 하면 그때마다 한 번씩 차례로 이제 이 법안을 뭐 공론화시키고 여론 조성하고 통과시키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통과시켜서 재료를 소진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여론, 언론, 그리고 공청회 이런 걸로 최대한 화제를 좀 만들어서 이슈화시키고, 그렇게 빌드업을 한 다음에 기대감을 극대화한 다음에 딱 막판에 드라마틱하게 완성 버전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코스를 갈 것이다.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야당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어떤 디테일로다가 시비를 걸 수 있는데, 뭐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그 국힘은 정당 해산 심판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그냥 여야 합의 안 되면 과반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을 쓰려다 보니까 민주당 단독으로도 못할 건 없고요. 그 대신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힘을 굳이 위헌정당으로 이제 해산까지 시킬 필요는 없는 게, 이제 매번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때마다 그 국힘은 더 큰 사고를 치면서 완전 선거 때마다 민주당의 표 자판기 역할을 해주는데, 굳이 그 고마운 공짜 자판기를 왜 황금 아래 그 거위처럼 배를 갈라버리겠습니까? 참, 근데 어쩌다가 대한민국 정통 보수 정당이라는 것들이 이 꼬라지가 됐는지, 이런데도 일부 지지자분들은 트럼프를 계속 오매불망 쳐다만 보고 있는 게 기가 막힙니다. 트럼프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자기 공화당이랑 같은 한미 보수 연대라고 생각이나 할까요? 그렇게 쳐주기는 할까요? 참,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트럼프가 간밤 자신의 SNS에다가 직접 내가 이번 노벨 평화상 후보에 노미네이티드 됐다고, 올라갔다고, 그래서 이번 이 전쟁 휴전에 대해서 내가 제일 큰 공을 세웠다, 이런 중동 평화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이 나한테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트럼프 노벨상 후보 추천도 한국에서 민주당이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국힘 그 인간들은 보수 진보 그 어떤 이니셔티브도 이제 다 놓쳐버리고 그냥 시비충들만 모여있는, 근데 그나마 시비도 제대로 못하는 그냥 쫄보들의 그런 포지션이 돼버린 거죠. 자, 하여튼 여기다가 트럼프의 그 트루스 소셜에 제가 보니까 지난 주말에 그 트럼프의 명을 받고 미군 폭격기가 이란의 핵시설을 이제 파괴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라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CNN 그리고 뉴욕타임즈 등 미국의 좌파 언론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번 가짜뉴스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거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제 이거 저도 내일뉴스에서 어제 전해드렸지만 중국 정부 측의 의혹 제기 내지는 어떤 분탕 뭐 이런 거를 그 CNN하고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 이제 같은 견지로다가 보도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의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가 중동의 벙커버스터 같은 그 무자비한 폭격을 퍼부어놓고 그걸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또 시비를 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 뭘로 부자가 돼가지고 그런 상을 만든지는 아니야, 바로 다이너마이트다, 뭘 좀 알고나 지적질해라,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그 영화 아이언맨의 대사에도 나오지만 평화는 압도적인 힘으로 지키는 거지,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대화랑 타협만으로 평화가 지켜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노벨상 창시자가 다이너마이트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라는 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정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댓글에다가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무식하다는 지적 이번에 달게 받겠습니다. 고라니. 하여튼 그래서 상법 개정안의 마지막 최종 완성 단계는 역시 세법 개정이 끝판왕이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상속세, 증여세가 30%로 내려간다면 이제 그놈의 그 재벌들의 어떤 법꾸라지, 꼼수, 그리고 종이 장사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없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재벌들이 경영에만 집중하게 될까? 근데 사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상속세랑 증여세를 지금 현행 50%에서 만약에 30%로 깎아준다고 해도 주가가 2배 오르면 세수는 오히려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런하 반갑습니다. 진짜 요즘 개인들 보면 와 담력도 그렇지만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조 가까이 순매수로 그 외국인 기관들 물량을 다 받아냈는데 그 와중에 순자산 30억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역시 그 부의 대물림,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걸 패밀리 오피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차원에서 자녀들에 대한 재테크에까지 이제 일종의 가풍으로 물려주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그 자녀 세대들, 일명 MZ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의 포트폴리오에는 여전히 비중 1위는 강남 아파트, 그 다음에 2위가 미국 주식, 그 다음에 비중 3위가 저는 이거 의외였는데 바로 비트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간밤 월가에서는 운용 규모 기준으로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이 비트코인을 한 방에 2,113개, 이게 우리 돈으로 치면 3천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거를 한 방에 비트코인 왕창 샀다, 이렇게 공시가 나왔습니다. 여기다 이제 일본 금융당국에서도 그 가상화폐에 대한 세율을 기존 55%에서 이번에 20%로 파격적으로 내리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비트코인 ETF를 비롯한 세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와 진짜 금융에 있어서는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꽉 막히고 고인물의 진짜 보수 끝판왕인 일본에서까지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글로벌 가상화폐 허브를 목표로 신자본주의 연계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다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과 사용자들에 대해서 디뱅킹, 즉 금융기관에서 차별하거나 서비스를 배제하는 이런 걸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인데, 실제로 미국 내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은 은행권에서 각종 차별을 받는 그런 관례가 있어 왔는데, 이거를 당장 월가에서 지금 찍힌 게 JP모건하고 시티, 이게 미국 은행권 탑3 중에 이제 두 곳인데, 여기서도 그 ICO까지 한 가상화폐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 계좌 개설을 거부하든가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 여기에 가는 트랜잭션, 그런 거래를 차단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걸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일종의 코인 차별금지법,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했다간 내가 조진다, 이렇게 이제 행정명령까지 동원해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거고. 자, 이 와중에 오늘 한국은행은 그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대해서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이제 경고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내일뉴스에서 얘기했잖아.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아무리 봐도 현재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케미가 맞지를 않는다고요. 고라니.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현재 우리 한국 증시를 고속도로 1차선에 올린 네 발의 엔진 가운데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바로 AI랑 스테이블 코인,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텐데요. 우선 한국 증시 AI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테마에는 현재 3대장으로 꼽히는 게 바로 카카오페이, 네이버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인데요. 그래서 지난 라이브 때 이제 특집으로 그 스테이블 코인의 기초반부터 심화반 그리고 고급반까지 전부 제가 강의해 드렸으니까 심심하실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가장 최신 소식은 또 뭐냐?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 중에 이제 서클이라고, 이게 이제 6월 5일날 개장한 뒤로 무려 670%가 올랐다가 간밤에는 이제 15% 정도 급락이 나왔지만, 뭐 이 정도야말로 진짜 유기농 조정이라고 해도 누구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지금까지 오른 폭에 비하면요. 자, 근데 이 서클은, 그러니까 이제 풀네임이 서클 인터넷 그룹인데, 여기는 그냥 기대감을 먹고 사는 그런 스캠주가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리 통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USDC라는 걸 이미 발행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게 이제 다른 코인들하고 다른 점은 그야말로 스테이블, 그래서 미국 달러화를 기초 자산으로 연동해 놔서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인 내재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 USDC가 최근 탄소 배출권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이제는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가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 에너지 생태계로 이제 접점을 더 넓혀가는 상황이라고 나온 건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한때 화제가 됐던 그 RE100 그리고 넷 제로 이런 게 사실은 뭐 산업 단계에서 탄소를 아예 제로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철강, 시멘트 생산, 자동차 부품 만들고 이런데 어떻게 탄소가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사우나에서 물을 한 방울도 묻히지 말라, 뭐 땀 흘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는 거는 최대한 줄이되 그 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권을 사서 결국 돈으로 떼워라. 요거잖아요. 근데 여기 그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은 요 탄소 배출권 시장이 글로벌리 1300조인데 뭐 컨셉도 사실 잘 맞죠? 그 스테이블 코인이야말로 직접 윤전기 돌려서 화폐를 찍어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야말로 탄소 중립의 결제 수단인데, 근데 이제 물론 이 스테이블 코인도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전력, 데이터 센터 이런 데서 이제 탄소가 발생을 하긴 하겠죠. 자, 그럼 이제 바로 AI 테마로 넘어가서 현재 나무보다는 어떤 숲의 개념으로 AI 대장주를 치면 역시 네이버죠. 그래서 그 신설된 대통령실 AI 수석이라는 자리에 그 하정우 이분이 네이버에서 AI 담당하던 연구소장 출신이고, 근데 이제 현재 그 하정우 수석이 AI에 할당할 예산을 놓고 지금 기존 기득권 정치인들하고 약간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데, 뭐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AI 총괄로 꽂은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권한은 뭐 보장된 자리겠지만, 이거는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100조는 기본이고, 이걸 이제 소버린 AI, 즉 인공지능 주권을 확립해서 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하게 만든다는 게 이제 목표지만, 사실은 이 AI로도 전 국민을 통치하는 일종의 사이버 주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데, 그러려면 사실은 돈이 100조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거라는 예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AI라는 생태계가 번성을 하려면 결국은 그 농사 지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뭐 농부의 역량은 기본이고, 여기 뭐 토양, 자연환경, 비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더 기본인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토양이 전력, 그리고 이제 비료나 물 주는 게 바로 네이버 같은 기업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근데 이번 추경안에 보면 역시 그 디테일을 또 우리가 체크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산업부 2차 추경안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총 1128억이 이번에 추경이니까 그야말로 추가 편성됐고, 근데 여기는 금융 지원 1000억 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금융 지원이 뭔지는 제가 뭐 굳이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텐데, 근데 반면에 이번에 원전 관련 예산은 아예 빵원으로 전혀 추가 증액이 없었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현 정부의 어떤 정치적 이념 차원에서 그런 게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미국을 보시면 알겠지만 AI에 있어서 원전은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그래서 비료가 아닌 진짜 물의 그런 차원이에요. 아주 기본 중에 상기본이라는 거죠. 고라니. 자, 오늘은 외국계 리포터로 넘어가서 마침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JP모간이 분석했는데, 사실 현 정부 AI 전략 최대 수혜주가 네이버라는 거 주장도 뭐 있지만, 오늘은 그 카카오페이가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여기 급등 나오는 바람에 오늘 한국 증시에서 어떤 롱숏 차원으로다가 네이버는 이제 숏을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간은 지난 2주 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현 정부의 소버린 AI 프로젝트에 그 하정우 수석이 이끌던 네이버 클로버 X가 유력한 후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에다 목표가는 27만 원을 역시 고수를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주가보다 좀 낮은 목표가가 나온 거는 일단 공매도로 확 누른 다음에 최대한 밑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또 그런 지령인가요? 하여간 요즘에 외국계 리포트를 보면은 멀쩡하게 좋은 회사라고 막 칭찬을 실컷 해놓은 다음에 투자 의견도 당연히 매수인데 목표가는 정작 현재가보다 낮게 콜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하여간 근데 내가 지금 외국인이어도 솔직히 지금 한국 증시를 보면 롱은 확실히 좀 부담이 크긴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온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가 여름 휴가철, 방학철 이제 막 다가오면은 신제품 출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여름 한정판 스낵 같은 거, 여기다 최근에 이제 ASP, 그 평균 판매가가 3% 인상된 것도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내 매출을 보면 한국 매출은 전년비 6% 증가. 근데 이제 해외 매출이 조금 슬로우한데 중국은 3%, 베트남 1%. 근데 반면에 러시아의 경우는 그 파이 제품군 판매가 76% 급증하면서 매출이 작년 대비 70%가 증가했대요. 요 초코파이가 또 지금 러시아에서 돌풍인가 본데, 이것만 봐서는 진짜 러우 전쟁이 끝나려나요? 하여튼 근데 최근 글로벌 전체적으로 원자재랑 원가 상승이 나타났고, 신제품 출시 관련 프로모션 증가도 역시 비용 상승, 그래서 마진에 부담된다. 그래서 오리온 투자 의견은 이퀄 웨이, 즉 시장 비중에다 목표가는 11만 2천 원으로 콜했습니다. 자, 이어서 KB금융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여전히 K은행주 탑픽으로, 그래서 이제 최근 KB금융은 수년간의 대규모 손실 인식, 자본 투입, 정리 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외 자회사들은
2024년 6% 수준에서 올해 두 자릿수 비율 수준으로 점진적 수익 기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수익 비중은 비록 낮은데 비은행 부문 수익은 증가세인데 KB증권의 경우는 자본시장 회복의 수혜, 그다음에 카드 캐피탈 이런 자회사의 조달 비용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도 역시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KB금융 목표가를 13만 7천 원에 투자 의견 당연히 매수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전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이제 6월의 마지막 목요일이자 26일인데 와, 진짜 이대로 가면은 6월 한국 증시 상승률은 거의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6월장도 이제 내일 포함 딱 3거래일, 3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자, 이제 내일은 정부 발표 중에서 요게 저는 A급이라고 보는데 바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을 내일 상정합니다. 만약에 내일 그래서 해체 승인이 가결이 되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여기 적용되면서 영구정지 8년 만에 고리 1호기는 본격 해체 작업에 들어갑니다. 증시에는 원전 해체 테마주가 또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내일 이것도 주목해 봐야 되는데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 양자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요게 제목이고 제목이 증시 테마죠. 그다음 이제 요것도 지금 정책 테마 중에 하나인데 수소 클러스터 조성 본격 추진. 자, 그다음 이제 내일 밤 미국에서는 1분기 GDP가 나오는데 이건 뻔하죠. 잘 나오면 트럼프가 내 덕이라고 생색. 안 나오면 연준 금리 인하 압박 이런 뻔한 거죠, 시나리오가. 그다음 내일도 이제 오늘에 이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의회 증언이 또 잡혀 있고, 그다음 앞에 말한 베스 해맥 그 골드만삭스 출신이자 현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연설도 내일 연속으로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그러니까 미국 증시 마감 후에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그다음에 목요일 미국 증시 마감 후에는 나이키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중국 쪽 매출이 그 중국 내수 경기 관련 바로미터로 또 작용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김희욱이었습니다. 넌 걱정하지 마. 아주 무난 뉴스다.